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민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LG의 V40 싱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장에 들어와서 하루 정도 제가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기능들도 많이 실행해 보기도 했는데 솔직하게 제가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펙부터 확인해 볼게요. 일단 디스플레이는 QHD 플러스 OLED 풀비전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45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3300mAh에 메모리는 128GB 그리고 6GB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800만화소 카메라와 500만화소 광각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후면에는 카메라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f1.5에 1200만화소 카메라 1개, 16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107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나는 1200만화소 망원 렌즈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총 3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색상은 총 3가지인데 카민 레드, 뉴 모로칸 블루, 뉴 플래티넘 그레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단말기는 블루 색상과 레드 색상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LG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외관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을 굉장히 잘 뽑아냈더라고요. 물론 개인의 취향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예쁘다 안 예쁘다를 떠나서 색깔을 되게 특이하게 뽑는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색감이나 이 재질의 느낌이 굉장히 다른 제품, 삼성이나 애플 제품이랑 굉장히 달랐어요. 제가 애플의 아이폰 X이랑 삼성의 노트9 이렇게 2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 2가지 재질은 약간 뒷면이 유리 같은 느낌이라면 이거 V40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사출된 그 플라스틱 느낌의 재질, 그거보다 더 소프트한 느낌의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웠어요. 노트9의 경우에 200g이 넘는 무게로 나와서 전화기를 오래 들고 있으면 좀 묵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게감이 있었는데 이 V40 같은 경우는 들었을 때 굉장히 가벼운 느낌? 무게는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정확한 무게는 여기 표시될 거예요. 굉장히 가벼워요. 들어도 별로 부담감 없는 그런 느낌의 무게고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그 느낌을 아주 좋은 쪽으로 많이 받았어요. 또한 펜타 카메라 기능이 이번에 많이 들어갔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진 속에 선택한 부분 빼고 움직이게 하는 매직 포토 기능이 있고 하나의 장면을 3가지 렌즈로 촬영해주는 트리플 샷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아이콘을 화면에서 길게 누르면 3가지 렌즈로 촬영할 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서 사진 촬영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장점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조금 안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혁신적이긴 하지만 뭔가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는 LG가 예전부터 삼성, 애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행 가거나 경치 좋은 곳을 갔을 때 사진을 찍으면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사진으로 담았을 때 뭔가 아쉬웠던 그런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아쉬움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나 애플의 이런 광각 카메라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만들고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LG에는 그 광각 카메라가 있어서 LG 카메라의 특징,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는 꼭 가급적이면 꼭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점, 단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매직 포토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해요. 이제 보통 어디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 사람들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굳이 카메라를 장시간 노출시키지 않아도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3초밖에 못 찍어요. 3초 동안은 신기한데 그 이후로는 더 담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맛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카메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LG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냅드래곤 845가 탑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터치감이 좋아요. 터치가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기능을 실행시켰을 때 보이나요? 기능을 실행시켰을 때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삼성은 약간 아직까지도 살짝 덜컹거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V40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LG 기계가 삼성 기계보다 약간 이런 프로세서가 약간 딸리는 느낌이 들어서 늘 아쉬운 뭔가가 있었는데 G7부터는 그런 프로세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많이 따라와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분도 그렇긴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사용하면서 정말 크게 와닿았던 불편한 점이 있어요. LG가 참 많이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졌는데, 그 독자적인 길까지도 제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요거는 좀 굳이 이렇게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나오는 기능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붐박스 기능이에요. 붐박스. 보통 휴대폰 요즘 많이 만지시는 분들이 음악 들으시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보시고 TV 프로그램도 휴대폰으로 다시 보긴 하는데, 붐박스가 굉장히 아쉬워요. 차라리 애플이나 삼성처럼 스테레오 사운드가 들어가서 양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소리가 이렇게 예쁘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 붐박스 일단 음악을 틀어놓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작게 틀으면 별로 단점이라고 할 건 없어요. 근데 스테레오 사운드를 듣고 있다가 이제 모노 한쪽만 나오다 보니까 이 소리가 오른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왼쪽이 뭔가 심심한 느낌이 들어요. 설정에 들어가면 음량을 자동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음악을 들어도 소리 자체가 이 오른쪽 하단부의 스피커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거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보통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 손을 많이 이렇게 들고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잘 때나 잠자기 전에나 아니면 어디 잠깐 기다리고 있거나. 근데 이렇게 소리를 키워놓고 들으면 이 부분이 엄청 울려요. 정말 심각하게. 이걸 그렇다고 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붐박스 기능을 뭐 키고 끄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개선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지금 나온 붐박스 기능으로는 여기 자체의 진동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동영상을 좀 크게 보고 싶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손의 진동이 이렇게 자다 보면 이렇게 계속 자다 보면 저리잖아요. 그 저린 느낌이 손가락에 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불편해요. 이 기능을 넣어가면서 스테레오 기능을 빼고 이 붐박스 기능을 넣어야만 속이 후련한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얘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G7 때도 확실하게 이 부분이 많은 리뷰어들도 그렇고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단점이라고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다음부터는 기능 자체를 개선을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다른 애플이나 삼성 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스테레오 사운드로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참조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꼭 시연을 해보시고, 음악을 어느 정도 중간 사이즈도 아니고요, 한 70~80% 정도만 올려놓고 쓰셔도 굉장히 진동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험을 하시고 구매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밖에 이 노치 부분, 이번에 G7과 마찬가지로 노치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전보다 G7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이전에 단점이라고 하면 이 노치 부분에 알림창이 많이 안 뜬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은 개선됐어요. 예전보다는 한두 개 정도는 상태 알림창이 더 뜨는 것 같고, 뭐 배터리 알려주는 퍼센테이지가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씩은 이런 피드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밖에 다른 기능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기본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다른 소비자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의 혁신적인 삼성페이가 있는데 LG에도 LG페이가 있죠. 근데 LG페이 다들 잘 쓰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식률이 삼성 거보다는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아쉽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인식도 잘 안 된다, 뭐 특정 자세에만 인식이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을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V40가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노트9의 대항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격도 그렇고 기본 액정 사이즈도 그렇고 노트9과 굉장히 비슷해요. 출고가도 149,400원, 149,400원, 노트9은 109만원대죠. 근데 뭔가 많이 부족해요. 149,400원에 128기가에 램 6기가 들어간 거는 굉장히 그래도 많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해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거일 수가 있는데, 5만원 차이가 난다면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V40보다는 노트9에 손이 더 갈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게 펜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펜 기능이 추가가 된 것도 아니고 노트9에 5만원 더 내고 삼성 거 사는 게 여러 가지로 호환성이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아쉬운 부분을 감수하고까지 5만원 싸게 V40를 산다? 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G7부터는 삼성이나 애플 거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따라왔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에 나왔다면 가격을 조금 더 낮추거나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기능들에 조금 더 충실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LG 단말기를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사람으로서 늘 LG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늘 기대하는 마음이 컸다가 막상 단말기가 나오면 좋은 게 잠깐 보이다가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G7도 그렇고 V35도 그렇고 이번 V40도 뭔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V40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뭐 아쉬운 마음에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계 자체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실험을 해보고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카이스트.